제가 이 샷을 원치 않은 샷이에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기 그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민호 작가님이시고 본인이 다시 소개 정식으로 하시겠지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대단히 그 스타 강사시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더 나오고, 뭐 세바시나 뭐 TV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코칭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무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맨 처음에 제가 조우했을 때 제가 우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고, 뭐 지금 또 두 아이의 또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학원에도 보내주시고 있어서 저 이런 연이 있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박수로 하지 마셨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속이 막히네.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내가 먹는 바를 진짜 여기서 몰라. 잠깐 물 좀 드릴까요? 요거 가져온 거. 네. 또 이렇게 동네 주민분들 만나게 돼서 괜찮으세요? 또 바로 여기 해운대 시장에 살고 있어가지고 저도 바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럼 좀 약간 나으시겠다고. 그래요? 지나가시면서 맞다. 대운동. 네. 저쪽. 대운동이요. 네. 저는 좀 학교 친구랑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썼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네. 애가 연락이 와서 제가 중간에 박수도 사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학년, 3학년 딸 둘 키우고 있고요. 제가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이게 뒤에 휴일 때문에 쉽지 않다 해서 한 6분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더니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심을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드리고 오신 스스로에게도 박수 한번. 일단 쉽지 않은 날이었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전혀 모르실 테니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JTBC 말하는 대로나 세바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그죠.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스피치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2시간 정도 해서 대본을 짜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일을 했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그 2010년에 1억 상금의 영어 강사 TV 오디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운이 좋게 우승을 해서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세바시 출연하고 책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낸 것으로 또 얘기를 하려고. 책 내려고 이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전과제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딱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서로 한 3분, 4분 있으면은 강연이라는 게 지금도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했던 강연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오늘 우리 진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녹화도 안 해도 좋고 그냥 좀 편하게 진짜 고민하시던 것들 아니면 뭐 녹화하더라도 여기는 안 나오니까는 그냥 좀 편하게 해서 이 귀한 시간 여기 오신 것이 의미 있게 좀 고민 해소하시는데 쓰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명상과 심리 상담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평소 고민하시던 분들 얘기하시면은 뭐 책도 가져가시고 상담도 받고 가시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래서 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혹시 어떤 좀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 오시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뭐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되게 뭔가 마음에 동기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요즘 제일 큰 고민이 저희 아들 지금 중1이거든요. 네네, 중1. 네, 사춘기여가지고 좀 아들과의 소통을 좀 잘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그 얘기도 좀 나눠보겠고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저기 영어 대형 학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대형 학원. 네, 다니다가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집이 이제 그래도 한 장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대응역에서. 이제 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영어 뭐 또 이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능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맞을지 물론 여기서 수능 공부를 안 시켜주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또 대형 학원과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고민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저도 영어, 아이의 영어 학습. 지금 유치원 때 3년 영어 공부를 하고요. 네. 유치원 때 했다는 건 영어 유치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연계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네네.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쭉 오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오르다가 그 후로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네. 못하지 않았어요. 되게 잘했는데 유지하고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 유지했던 거는 영어 영상 보기랑 화상 영어 온라인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뭐 책 읽고 독후감 내고 이런 걸로만 유지를 한 건데 네네. 앞으로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마침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어요. 보고서는. 유준성 학원의 입시 설명회를 그 학원 설명해줄 때 보니까 네네.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커리큘럼 보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네, 진짜 너무 막막해서 아까 Q&A 시간에 지금 말이 너무 또 길어지고 끝나고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그 이후에 또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는 또 선생님하고 또 조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자녀와의 그 고민도 있고 영어 고민 두 분 이 상황이라서 제가 준비했던 거 일단 잠깐 원래는 이제 이런 공감에 대한 얘기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해서 영어 관련 또 질문이 있을까봐 제가 또 영어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서 영어 선생님이시니까요. 네.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네, 그냥 영어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뭐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회에. 제가 하나 좀 끼자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래,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하려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 애들의 마음이 이렇게 좋아야 이쪽으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의도 샀어요. 뭘요? 선생님 강의도. 진짜요? 네, 근데 꾸준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면이 있으시겠구나. 네, 클래스용.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그럼 알고 또 반가워서 또 오신 것도 있는 아니요, 우연히 이제 아이가 여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설명회는 오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인연. 네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딸이랑 어제 찍은 건데. 와.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네. You're a demon, right? What do you mean? You're smiling all weird, watering Glasses coffee, and those guys, come on. Oh, look, cannons. 집에서. Okay, time for a freaking ramen! Wait, there's no water in these. 둘째는 1학년. Water in these. We asked for hot water. Okay. Hi, Bobby. What are you doing? About to eat a freaking ramen. Come on, Parker. Oh, what about the show? Pre-show. What about the show? Late? Keep your shirt on, Bobby. We'll be there in 3. Keep your shirt on, Bobby. We'll be there in 3. I didn't even get to finish my ramen. 잘했어. 왜? Excuse me. Please take your seat. Yeah, we don't have time. You're a demon, right? What do you mean?
You're smiling all weird, watering plants is coffee, and those guys, come on. Oh, look, patterns. Oh, these are just. The rest of it can come out. We're in a hurry. 그래, 내가 미워야 돼, 이제? Will you mess with our plans? Will you mess with the plan? We gotta make it hurt.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어떠세요? 네. 저희 딸도 사실 저러고 노는데. 아, 집에서 그러면. 근데 저희 딸은 네. 그 말보다는 네. 행동만 춤추고 네. 그대로 따라하긴 해요. 친구랑 같이 그런 장면들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보다는 행동이 조금 초점이 한 80대 20발 정도 맞춰 있어서 행동을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영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러고 놀기는 해요. 오케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플레이하고 그러기는 해요. 네. 어머니 성격 닮았나요? 네. 제가 이제 밖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같이 놀아주시나 보다. 네, 춤추고. 흥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영화는 예를 들어서 뭐 찰리 슈퍼의 공장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상을 10번씩 하고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서 그렇게 놀기는 해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약간 중학생이시면 또 생각이 다르겠다, 그죠? 아니 저희 아들이 저걸 봤는데 저 영화가 너무 재미없고 이게 인기가 있는지 취향이 안 맞구나. 저도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너무 영상도 빨리빨리 바뀌고 정신이 없다 싶었는데 근데 또 다시 제가 이걸로 뭘 해볼까 하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이 맛이 있겠구나. 애들 입장에서는 또 시선이 바뀌었구나. 우리 때 보던 흐름과 이 속도감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드님도 이제 또 다른 취향이다 그래요. 네. 왜 이게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봐서 자기도 봤는데 자기 취향은 아니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몇 번을 끊어봤어요. 저도 한 방에 못 보고. 저희 애도 좀 5학년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사실 내용 별로 안 보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노래가 좋다고 노래 좋죠. 음악을 노래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디즈니 이런 거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취향이 바뀌죠. 네. 어른 보려고. 어머니 말씀 잘하시는데. 그죠? 되게. 영어로. 어머님 어떠셨나요? 저는 아이가 아직도 5학년, 같은 5학년인데 틴타이탄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물론 다 영상은 계속 영어로만 봐서 아이가 그 자막 있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만 쭉쭉 봐서 저 영화는 아이 엄청 계속 무한 반복해서 보고 또 음악도 계속 듣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죠. 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우리는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대화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춘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학원 운영을 저도 했었어요. 이화여대 앞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났고 성인들 대상으로 강연 하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다 제 학생 출신이 선생님이 돼서 한 15명의 이제 학원을 선생님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나이가 들수록 대화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물음표를 쓰느냐예요. 제가 이 시간 시작하고 나서 했던 거는 계속 질문이었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걸 보니까 어떠신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짧게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들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세 분 대답도 세 분 모여있는데 다 답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느낀 바가 다르고 자녀분들 중에서도 아마 두 분 있으면은 첫째, 둘째 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상대방 의견을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마침표로 말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마침표로 내가 얼마나 말을 끝내고 있는지 물음표로 얼마나 말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가 소통에 있어서 1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오늘 10마디를 자녀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과 했다면 내 말 중에 마침표로 끝나는 말은 몇 개였는지, 10개 중에 물음표로 끝나는 말은 몇 개였는지, 뭐 물음표로 뭐 미친 거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개 중에 내가 10마디 했다면은 마침표로 끝나는 게 몇 개였는지, 물음표로 몇 개였는지. 저는 지금 오늘 노력을 해서 물음표를 한 3개, 4개 이상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10마디 중에서 소통하실 때. 지금 여기서요? 아니, 지금 평소에 가정에서. 평소에? 저는 궁금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남한테 별로 관심도 덜한 편이고, 그냥 아이랑 저랑 살기 바쁘고, 자녀랑 얘기할 때. 네. 자녀랑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물음표. 아이가 말도 많으니까 굳이 질문을 안 해도 아이가 많이 혼자서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구나.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질문은 별로 안 해요. 지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생각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거의 질문을 한두 개? 8개가 거의 마침표로 끝나잖아요. 이 집안의 또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집은 애들이 말을 안 해서 대화가 끊겨서 엄마가 막 말을 붙이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래도 자녀의 특성이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소통이 그래도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음표는 많이 던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잔소리 같아. 이거 했어. 체크. 아니야. 이제 남편한테는 마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약간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식이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또 자각을 또 하시네요.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또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아들이 사춘기라고 했잖아요. 네. 말을 제가 물어봐야지 답변도 대답이 예, 아니요 이걸로만 오거든요. 그죠. 이런 게 좀 이제. 네, 저는 알고 싶은데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약간 본인 할 말만 하고 말 안 하고 약간 이래서 저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아들이 물어보냐면 왜 자기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답형으로만 얘기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큰 결정을 하거나 집안일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조금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컸으니까 자기의 의사도 물어봐 달라 약간 바뀐 상태?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약간 나름 얘가 좀 많이 컸네 라고 생각하고 좀 물어봐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의사를.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라디오 출연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딱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이 상황의 질문이 적정한 공감이란 무엇이냐. 이게 책 제목이 적정한 공감이거든요. 근데 적절하다랑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적절한 거는 그냥 대충 괜찮은 거, 뭐 이 정도면 적절해 인데, 거기에서 딱 알맞음이 올바름이 추가되면 적정한이라는 단어로 바뀐대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온도 괜찮아랑 적정 온도. 이게 심해지면 냉방병 걸리잖아요. 시원하고자 했다가. 그렇다고 또 아끼자고 하다 보면 더워가지고 더위 먹고. 근데 26도, 7도가 뭐 실내에서 적정 온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적정한 공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엄마가 많이 챙겨주면 마마보이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방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 사이의 적정함은 어떻게 찾는 거냐라는 질문이 늘 들어와요. 그래서 적정함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쓰는 거는 본인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는 피드백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얘가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미리 좀 줬다라면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본인이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해주고 그 이외에는 잘 터치를 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개입을 하진 않아요.
이것도 시스템이 바뀐 거네요. 그죠? 예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바꾸신 거죠. 전 여기에 적정함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박성권 교수 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통용되고 하는 여러 현상들 그거에 그냥 그거를 이제 우리 무조건 따를 수는 없고 집마다 뭐 상황 맞아요. 문화가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중복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융통성 있게 하는 거 맞아요. 같은 맥락이시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 박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가는 거였어? 나는 들으러야지. 말 많이 한다. 평상시보다 지금. 뭐 들으려면 유튜브 보면 되죠.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지. 맞아요. 그것도 지금 저의 적정함이에요. 만약에 많은 분이 계셨으면 이렇게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가 그냥 혼자 준비한 것만 얘기한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건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의 적정함도 이렇게 찾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행동이나 말이. 그냥 제가 저런 사람 딱 이렇게 개성 있게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말이 좀 줄어들고 더 듣게 되는 거고. 저도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더 말 많이 하나 보자 이렇게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그 딱 저도 사람마다 제가 많아지기도 하고. 맞아, 균형을 맞추게 되죠. 근데 아이는 또 너무 에너지가 많고 말도 많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질린다고 해야 되나? 지치셨구나. 뒤에서 피 나올 것 같고. 진짜.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 적정함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고민이시겠다. 네, 근데 아이는 항상 엄마는 약간 귀찮아하고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또 잔소리를 하면 저도 관심인데 싫어하고 또 조금 이렇게 내려놓자고 생각하면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아이랑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제가 볼 때 위준 선생님 만나면 같이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면 많이 풀고 와가지고 에너지가 그니까 하루 내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너무 안 맞으면은 한 명이 지치기 때문에 에너지를 풀 수 있는 데를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맞추려고 하는데도 부족해요. 하원이 적절한 에너지 발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이면 신나게 막 얘기하고 신난다고 이제 갈 수 있는데 또 이들도 너무 조용한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너무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풀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애들 태권도 보내서 에너지 빼듯이 약간 말 좋아하는 애들 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애들이 여기서 오늘도 지금 2시에 올 건데 저희는 초등학생이니까 말하기 클래스를 넣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재밌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애들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막 보드게임하고 같이 놀고 오게만 해도 영어 쓸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보통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안 가고 싶어 이러기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오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어딘가 사람을 매칭해 주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준비했던 어떤 생각은 있는데 저는 지금 세 분이 다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 퀴즈입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근 사람은 없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근 사람은 없다. 왜일까요? 강물을 흐르니까? 강물이 흐르니까. 네.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강물이 흘렀으니까 내가 같은 강물이 아니다. 이건 흘러버렸으니까 아까 그 물하고 다른 물인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강물도 그때 강물이 아니고 나도 그때 내가 아니다. 차라리 발 담궜을 때 강물도 아니지만은
좀 전에 발 담궜을 때 나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가장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외모잖아요. 저도 지금 가운데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게 이 주름이 점점 생기고 내 얼굴이 변하고 체력도 변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는 어제랑 오늘 다른 것 같진 않지만 한 1년, 6개월 막 모이면은 바뀌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스스로 알 수 있죠. 주변도 얘기를 해주고. 외형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 강물 얘기를 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들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가 그때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해결책으로 들어가신 되게 적정한 소통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분도 지금 예전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가 느껴져서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해결책은 없을까 하면서 오늘 이 자리도 오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누구든 가장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는 이 강물 얘기를 떠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은 바뀌었는데 내가 계속 어제 생각하나? 우리가 심지어 아파트 사러 갈 때도 시세를 얼마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게 얼마였는데 조금 지났더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어. 아니야, 난 그때 그 가격 봤는데 이거 1,000만 원 더 주고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올라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내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약간 힘드신 마음이 있으시면 이게 제 얘기하니까 이게 제 얘기라 가지고 제가 아니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좀 있으면 내리면 살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몇 년째 내리지는커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자꾸 좀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모든 소통의 문제점의 출발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특강을 제가 기업 특강이면 뭐면 1년에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게 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면 편할 때도 있죠. 가가지고 그냥 준비한 거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하고 쭉쭉쭉 하면은 언제 웃을지도 알고 언제 감동받을지도 알고 막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다르다라는 거, 오늘의 강물은 무엇일까, 오늘의 강물의 온도, 어제 들어갔는데 괜찮다는 생각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얼어 죽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물이 불어서 갑자기 급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늘 오늘 와서 이 온도와 내 상태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 까먹으셔도 뭐 그 사람이 강물, 그래 강물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만 남아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저라는 강물 때 썼냐면요. 저는 원래는 안녕하세요. 전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마 아드님이 그런 에너지라면 저 따님이 강물 지금 온도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웬만한 아들들보다 에너지가 지치지 않아요. 엄청나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 교탁이 여기면은 애들이 6명씩 이렇게 앉는 곳에서 선생님이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했었어요. 시끄럽다고. 여기 껴 있으면은 다른 애들 방해된다고 저를 한번 여기 앉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늘 말하고 싶었고 늘 바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만화주제곡도 하나 불렀어요. 나중에는 인디밴드를 하게 됐거든요. 혹시 그래서 나루토 아시나요? 나루토는 제가 안 불렀어요. 나루토는 버즈가 불렀고 저는 나루토 끝나자마자 하던 만화인 무적 코톨 보보보라는 만화의 주제가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를 계속 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었고요. 그러던 저인데 제가 인디밴드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공연 한번 보러 오시라고 이제 부탁드리고 어머니가 공연을 보셨는데
아들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엄마?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니 노래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했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25살 때쯤에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아버지 그때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밤새 창원에서 옥천이라는 곳까지 그 물류를 옮겨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아버지 오늘 새벽에 큰일 날 뻔했다. 정신을 차리니까는 중앙선 넘어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환갑 넘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러 다니는 게 맞나? 집에 빚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제 인디밴드를 그만두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라고 했는데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멘트를 하거나 할 때 그 멘트에 감동받았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 가지고 아 그럼 내가 강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우리 자녀 교육할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24살까지 저는 국내선 비행기도 안 타봤었거든요. 경남 창원에서 쭉 살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제주도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도 23살인가 4살인가 처음 가봤었어요. 제 돈으로. 그러니 뭐 집이 엄청 잘 사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되돌아보니 근데 저는 그 뒤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강사 1억 상금의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고 지금 제 온라인 강의 그 들으신 게 클래스유에서 36,000명 정도가 결제를 하셔서 그 클래스유 강의 매출 영어 부문 1위이고 전체에서 2위가 됐거든요. 한 60억 정도가 팔렸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삶에 곱하기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곱하기가 뭐냐면 영어를 했을 때 3년을 인디밴드를 하고 고등학교 연극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막 5년 6년 정도를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게 정말 의미 없진 않았지만 곱하기 1짜리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타고난 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잘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은 타고난 상태에서 노력을 한 거가 그들이 장악하는 시장이 좀 있더라고요. 한 3년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저랑 같이 인디밴드 하던 시대에 어떤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나중에 저를 좀 절망시켰어요. 저렇게 잘하는데도 아무도 우리끼리만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TV에 나오더라고요. 10cm의 권정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정말 노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곱하기가 1이었다면은 6년 곱하기 1이었다면 제가 이거를 언어라는 것으로 옮겨 타니까 곱하기가 한 3이나 4쯤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투자를 해도 재능이 있는 일에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값이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재능을 찾아줬던 방법이 뭐냐면은 민호야 이거 해보자 민호야 저거 해보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었고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해보라고 좀 하셨던 게 저한테는 좀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보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학업적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긴 인생에서 두고 보면은 잠깐 숨 쉴 틈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게 하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길은 자기가 제일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랑 교신이 돼서 찾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누가 뭘 해. 김연아가 그렇게 스케이트를 하다가 선생님 코치랑 엄마가 싸워가지고 다른 운동을 시켰더니 다른 운동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스케이트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TV에서 보든 유튜브로 보든 친구가 얘기를 해주든 길 가다 보든 분명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해보게 해주면요
호강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막았다? 그러면 이제 그 곱하기 일자리를 우리가 너무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해봐도 힘든 일을.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을 좀 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근데 영어를 제가 고등학교 성적이거든요. 국어, 독서, 한문 양양양. 저희 딸이 물어보면 제가 양은 되게 양호한 거다라고 해주고 미는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이런 상태였는데 인디밴드를 하다가 영어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찾아간 게 문단열 선생님이시라고 EBS 스타 강사 문단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영어도 영어지만 영어는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기를 잘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3년을 쫓아다녔어요. 계속 매주 만났어요. 매주 만나면서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매일 가서 듣고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의 가진 에너지를 계속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세미나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 그래서 그걸 듣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7가지 말하기 법칙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 매일 강의할 때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적용해볼까 저렇게 적용해볼까를 하면서 했더니 그 상금 오디션이 있었고 그 방법대로 말했더니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곱하기가 재능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 기술 1을 얻었다가 아니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하루하루 곱하기가 바뀌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영어 학원도 운영했고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계속 뭘 물어봐요. 뭐 학원 어디 보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웃기지만 저희 아이들도 여기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선생님의 열정을 보면서 아 이런 열정이 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이 누가 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호주에 가서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미국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듯이 미국에서 되게 친절한 사람 만날 수 있고 불친절한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느 학원을 가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선생님은 사실 어떤 대표가 어떤 리더가 이걸 이끄느냐에 따라서 또 절대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뽑는지도 느껴지고. 그래서 쌤이 어느 날 뵀는데 제가 언제 마음을 확 열었냐면요. 유전 선생님 보는데 사진을 하나를 딱 보는데 전국 노래자랑 마포구 편에서 하여가라는 곡목으로 점프를 뛰고 있는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러한 열정, 마흔 넘어서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하여가를 부르면서 점프를 뛸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진심이다를 좀 느껴서 그러면은 이런 분하고 인연을 하는 거는 되게 보기 드문 행운이 곱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여기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뭐 조호 선생님도 그렇고 줄리안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줘서 애들 막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고 했는데 2번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2번 가고 있고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영어 떠나서요. 왜냐면은 영어는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가르쳐 보니까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영어 하나도 못했던 사람도 프로게이머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열정을 영어에 쏟으니까 영어도 금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막힌 게 없고 자기가 행복하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고2 때까지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반에서 반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은 엄마 연극 해보고 싶어 했더니 해보라고 해서 고2 말쯤에 극단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고2 때 저희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KBS 창원홀에서 제가 그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그때 개그 콘서트가 되게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심연섭처럼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대본도 쓰고 연습까지 시켜서 무대에 올랐어요. 창원홀에 2,000명 정도 왔는데 막 재밌어 해주고 하니까 너무 그게 행복해서 연극을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막상 연극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삼천포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배우가 9명인데 관객이 이렇게 3명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원했던 게 연극 자체가 아니고 관심과 무대에 서는 거였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 그럼 이제 공부해라 이게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누나한테 좀 한 달 갔다 올래 이러셨어요. 그냥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창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속버스 타고 누나가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서울의 대학교요. 서울대학교 아니고 서울의 대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어서 누나 따라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새벽에 누나가 아침에 종로 YBM 가서 AFKN 수업을 듣고 그리고 특히나 더 신기했던 게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때 다리를 건너서 지하철을 달리는데 성수 쪽에 지나가는데 햇빛이 촥 들어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누나가 어디 가자고 해서 뭐 하냐고 놀러 가는 거 하고 따라갔는데 연세대학교 앞에서 어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우리 누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도 무제한으로 주고 음료수를 무제한으로 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자기들 원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공부라는 게 억지로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막 자기 돈 내고 와서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민들레 영토였는데 민들레 영토에서 하는 그들을 보고 제가 아 서울이라는 곳이 존재하는구나. 서울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가 그때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딱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년 수능 시험지를 딱 구해가지고 수학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18점이 나오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그래서 큰일 났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싶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났던 1년 중에 하나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18점이었던 제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제 성적표 보셨잖아요. 게임 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18점에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100점에서 18점, 그때 80점 만점이었으니까 아무튼 4분의 1을 맞춘 건데 찍어도 4분의 1을 맞출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때부터 공부를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가 기다려지고 4월달 모의고사 기다려지고 5월달, 6월달, 7월달 해서 정말 짝짝짝짝 해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제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미리 준비해야 된다 뭐 등등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게 조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머리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지 못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게 정답이 없는 게 저도 그래서 아이들 막 이렇게 키우세요 뭐 방목하세요가 아니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 그런데 제가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머리는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거예요. 머리가 좋게 작동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체육적으로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수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정해놓고 네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물고기한테 나무오르기로 시험을 치면은 물고기는 평생 자기가 멍청한 줄 알고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큰 의미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는 것들을 해보면서 곱하기 높은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곱하기 높은 것을 찾아내서 그 분야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제곱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또 곱하기를 만들어주신, 지금도 선생님 이제 찾아뵙고 계속 감사하다고 하고, 선생님은 또 지금도 AI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또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게 되게 큰 의미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느낀 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혹시 느낀 점이요? 네.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렇게 질문을 바로 던지시면 저는 보통 질문하는 입장이고 맨날 이렇게 알려주는 입장이잖아.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입장이 되면 되게 낯설어요 사실은. 느낀 점은 뭐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좀 주옥 같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저의 열정, 저는 그 패션이라는 열정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이 꺼지면은 열정이 뭐 감소할 수도 있겠고 꺼질 수도 있는 날이 오겠지만 내가 열정이 꺼지면은 또 그만해야 될 때가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열정의 크기와 이 강도를 항상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열정을 한번 생각해 주셨어요. 또 무한하게 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48에 한 거거든요. 47에 지금 이제 49이니까 한국 나이로 그래서 50을 바라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겠다. 근데 그것도 적정한 어느 공감이지만 적정한 열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좀 그래도 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 작가님한테도 좋은 멘토님이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도 우리 아이들이 뭐 나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멘토가 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박성훈 씨. 자, 뭐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렇게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굳이 안 해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까 세바시 출연진들 만나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양세형 씨나 지진이 씨 만나서 영어를 알려드렸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김영철 씨도 뵙고 JTBC도 나오시고 세바시도 나오셔서 이제 2번 뵙고 연예인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노력으로. 이분이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닮았어요? 하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닮은 게 아니고 저는 닮고 싶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뵀는데 영어학원에 17년 이상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앉아서 한번 해보실 분 하면 네? 이러면서 막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과외 하시지 왜 학원 나가세요? 이랬더니 이분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 대답은 못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 말만 한다는 거 원래 사람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은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연예계에서도 롱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선생님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이 가진 고민을 들어야지 적정하게 제가 이거를 조합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계속 곧 같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도전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혹시나 해당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제 국민영어법 수업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에 나의 적정함을 뭘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정함도 있겠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적정함 있잖아요. 나는 어제랑 다른데 어제처럼 계속 행동하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민영어법이라는 수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문득 계속 제가 저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명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명언핑이라고 명언으로 영어 가르치고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영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나 하는 거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저희 딸 이렇게 보는데 K-POP 데몬 헌터스를 7번째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게 계속 저렇게 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저거를 좋아하면은 저걸로 뭘 해볼까 하고 이제 어제 그걸 해본 거예요. 라오나 아빠랑 같이 명언 보자가 아니고 너 그거 좋아해? 그럼 그걸로 한번 뭐 해보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닫고 얘 마음이 뭔지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상대방이 그렇게 다가와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거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이가 영어한 거를 올리면서 대본이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처럼 한번 해보실 분들은 대본 필요하시면 댓글 다세요 했더니 하루 새에 160명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대본 달라고. 근데 그리고 대본도 주면서 사람들이 이걸로 같이 수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또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대학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뭐 하는데 하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우리 딸도 이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고 나한테 하루 사이에도 몇 명 강의를 요청을 했으니 그게 한 2, 3일 전인데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 내용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주 5회를 해서 저랑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만나서 이 K-POP 데모헌터스 1시간 반짜리 수업에서 정말 아까 라온이가 내뱉던 표현들이 막 우르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생활 속에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I ask for hot water. 이렇게 나 뜨거운 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여행 가서 써야 되잖아요. Can I ask for hot water? 이걸 해야 되는데 뜨뜻한 물 아니죠? 자, 경상도 따뜻한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뜨거운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툭 안 튀어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연기를 해보면서 하면은 발음도 교정을 해드릴 수 있고 내뱉는 리듬과 연기까지 해볼 수 있으니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요청하신 분들하고 수업을 개설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요령이 이건데 그 다음에 엄마들이 이걸 연습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애한테 너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그 대신 그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온라인 강의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엄마 이거 할 건데 네가 한글로 좀 해줘.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글 된 부분을 제가 교재를 드리면은 자 이거 좀 하고 네가 체크를 해줘 라고 하면은 뜨거운 물 좀 줘? 이렇게 하면 Can I ask for hot water?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정말 진짜처럼 했으면 3점에 체크해주고 2점에 체크해주고 1점에 체크해줘 라고 해서 하루에 20문장 정도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20문장 정도를 해서 총 이 영화에서 100문장 정도를 완성하는 걸 해보자 라고 클래스를 지금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오픈 게 어제 결정을 해가지고 어제 오늘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하고 싶다 해서 온라인 수업도 매주 월요일 애들 계약이 2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25일부터 월요일 온라인은 줌으로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여쭤봤잖아요. 여기 강의실 되냐고. 그래서 되죠. 우리 오프라인은 매주 화요일 둘째 주만 제가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 옮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서 혹시나 이런 거 참여해보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 아니 그럴 생각은 없으실지 저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여기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하고 저는 엄마들하고 하는 게 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하고 이건 제가 삼성에 갔을 때 강의하고 이번 올해 5,000분 정도를 삼성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삼성 승급자 대상으로. 그래서 아무튼 어른들이 제 강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더 한번 해보고는 싶어. 근데 아직은 그냥 늘 어른들이 익숙해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그냥 어른들하고 해야지 하는데 지금 또 그 얘기 하시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적정한 공감이었고요. 기호로 치면 물음표였습니다. 오늘 딱 마음에 남아야 될 거는 사실 집에 가셔서 애들한테 마침표로 끝낼 문장에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 하나가 기억나야 될 것은 강물이겠죠. 모든 상황이 변하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드렸냐면 이게 수강 신청해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안 변하면서 남들 보고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변하는 거에 따라서 K-POP 데모헌터스도 관심을 가졌고
집 앞에 있으니 또 이런 기회 여기 바로 강의실도 빌려주실 수 있으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신촌역 근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있고 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사실 캐나다를 최근에 가서 2년 정도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은 캐나다에서 영주권까지 따고 살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치매가 이제 심해지셔가지고 제가 근처에 있어야 될 상황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것도 강물 같은 거더라고요. 상황이 바뀌고 흘러가는데 내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하면서 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물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책에 제가 그렇게 강물 속에서 혼돈을 겪었던 내용들, 캐나다 가서 겪은 일, 아버지 쓰러지신 일, 뭐 아이들한테 화내고 후회했던 일, 왜 명상을 시작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으니 오늘 선생님께서 특별히 또 이걸 구매하셔서 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